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내년도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607명을 선발합니다. 내년 1월 2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어린이 독감 백신 접종을 무료 접종 대상인 생후 6개월부터 만 12세 가운데 백신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에게 우선 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상도유치원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은 일선 유치원과 초중고교 인근 공사장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은 폐경기 여성에서 발병률이 높습니다. 특히 폐경 초기 10년 동안 골 감소가 급격히 일어나는데요. 이때 일생 동안 잃어버릴 골량의 절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육아 포커스 첫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서울시 교육청이 내년도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607명을 선발합니다. 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9학년도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분야별 선발 인원은 초등학교 교사가 370명, 유치원 교사 170명, 특수학교 교사 67명이며 오는 11월 10일 1차 임용시험을 거쳐 내년 1월 2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이 9월 1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무료 접종 대상인 생후 6개월부터 만 12세 가운데 백신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에게 우선 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회 접종 대상자는 생애 처음 접종을 받거나 지난 7월 이전까지 1회 접종만 받은 생후 6개월에서 만 8세 이하 어린이들로 독감이 유행하는 12월 이전에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난 겨울 2회 예방접종을 완료했거나 만 9세 이상 어린이는 10월 2일부터 1회 무료 예방접종을 받으면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시내 유치원과 초중고 인근 공사장 전수조사에 들어갑니다. 또 상도유치원 원생들의 수업 편의를 위해 상도초등학교 교실 일부를 임시로 리모델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상도유치원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은 일선 유치원과 초중고교 인근 공사장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공사가 주로 이루어지는 서울 강남을 비롯해 시내 2,033여 개 초중고와 사립 유치원 주변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상도유치원과 비슷한 사례를 찾아 선제 조치를 하는 등 후속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느끼는 바는 학부모님들의 안전 감수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학부모님들의 높아진 안전 감수성에 부응해서 보다 철저한 예방행정, 보다 철저한 책임행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교육청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와 공사장 거리를 제한하는 등 건축법 강화를 국회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유치원생 122명을 연말까지 수용해야 하는 상도초등학교에는 예비비를 투입해 특별교실을 유치원생 교실로 리모델링하기로 했습니다. 붕괴 현장에서 70m 떨어진 상도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역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학교 건물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추석 명절을 전후한 교통사고는 17,971건에 달합니다. 이 사고로 3720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특히 연휴 전날 발생한 교통사고는 810건으로 연간 하루 평균 607건보다 1.34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시간대별로는 연휴 전날 오후 2시부터 교통사고가 증가하기 시작해 오후 6시쯤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아무래도 점심 식사 직후이고 장시간 운전으로 피로감이 높아져 주의력이 낮아진 것이 원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휴에는 차량을 이용해 가족 단위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100건당 사상자도 171명으로 평소 153명보다 12% 많았습니다. 사상자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뒷좌석의 안전벨트 착용률 미비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추석 연휴 교통사고 사상자 중 안전벨트 착용 여부가 확인되는 9,548명을 조사해보니 차량 뒷좌석에 앉아있던 사람 중 40.8%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습니다. 추석에는 명절 음식 준비 등으로 화기 사용이 느는 만큼 화재 발생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추석 연휴에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478건이었습니다. 음식물 조리나 화기 방치 등으로 인한 부주의가 27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즐거운 명절이지만 일할 생각에 가슴이 답답한 주부들 많으실 겁니다. 실제 한바탕 명절을 치르고 나면 관절이 여기저기 쑤시는 등 이른바 명절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명절 증후군 극복법을 알려드립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 전부 치고 설거지하고 청소까지 주부들의 일은 끝이 없습니다. 차례 음식, 가족들 먹어야 될 음식, 또 그 음식 다 먹고 나서는 또 설거지도 그렇고 일이 너무 많아요. 두통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가슴도 답답하고 그다음에 어깨, 허리, 이 손목 이런 데 다 아프죠. 관절이 붓거나 뻣뻣할 때는 냉찜질을 하고 사나흘 통증이 계속될 때는 온찜질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줍니다. 손목은 부드럽게 마사지하거나 스트레칭으로 풀어줘야 합니다. 전을 붙이다가 손등에 기름이 튀었다면 화상 부위를 충분히 식히고 물집이 생겼다면 터뜨리지 말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습진을 예방하기 위해 설거지는 되도록 한꺼번에 모아서 짧은 시간에 하고 고무장갑 속에 얇은 면장갑을 착용하면 좋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만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몸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뒷목도 땡기고 소화도 안 되고 이렇게 기운이 하나도 없고. 일은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하고 가족들이 건네는 격려의 말이 명절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장거리 운전이나 가사일로 인한 피로감으로 명절 증후군을 겪는 자녀와 달리 부모들의 명절 증후군은 주로 스트레스에서 비롯됩니다. 자녀가 떠나가면서 느끼는 공허감과 우울감에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수면장애를 겪으며 일상생활이 힘들어진다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부모는 평소에 자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감정이 명절을 계기로 폭발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울증에 취약했던 분들이라든가 좀 평소에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분들은 이 명절이 지난 후에 공허감이라든가 이제 외로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고 자칫 작은 일에도 이렇게 좀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절이라는 외부적인 스트레스가 촉매제로 작용해 평소 자신도 모르게 겪었던 우울감이 우울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년층이 환경 변화에 민감하다는 점도 이를 부추깁니다. 이는 소화장애와 두통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또 원인 모를 통증, 피로감, 무기력증, 건강 상태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이어지면 명절 증후군에 의한 우울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문제는 부모가 자식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는 이유로 건강에 이상이 생겨도 알리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녀는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할 때 건강 상태, 식사 습관 등에 변화가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환절기인 이맘때면 여기저기서 콧물 훌쩍이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알레르기 비염 탓인데요.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다 보니 모르고 넘겼다간 천식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 탓에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코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가을철 꽃가루나 진드기가 기승을 부리는 이맘때 알레르기 비염에 자주 걸리는 이유입니다.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내버려두기 쉬운데 전문가들은 알레르기 비염이 천식과 축농증 등 각종 합병증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합니다. 천식 발생하는 확률이 한 3배 정도 높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반드시 잘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만성 축농증이라든지 중이염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감기가 두통과 몸살 등 전신 증상을 동반하는 것과 달리 맑은 콧물과 코막힘 등만 발생했을 때는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환자 수는 해마다 늘어 668만 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특히 환자 절반가량은 20살 미만 학생이어서
자칫 학습 장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된 증상이 코막힘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수면 장애라든지 집중력이 떨어져서 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방을 위해서는 금연을 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간접 흡연을 피해 호흡기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 손 씻기 같은 개인위생을 잘 지키고 평소보다 물이나 차를 자주 마셔 수분을 보충하는 게 좋습니다. 무더위가 지나간 산에는 곳곳에 야생버섯이 가득합니다. 가을철은 선선한 기온과 충분한 습도로 버섯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함부로 따서 먹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늘진 바위 틈에서 자라고 있는 이 버섯. 얼핏 보아서는 식용버섯인 계안버섯과 비슷하지만 독버섯입니다. 나무에 붙어 피어나고 있는 이 버섯 역시 느타리 버섯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맷꽃 버섯 부치라는 이름의 독성을 가진 버섯입니다. 일반인은 식용버섯과 독버섯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야생버섯을 함부로 채취하여 먹었을 경우 독버섯 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립공원 안에서 함부로 버섯을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무단 채취를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산 곳곳에 붙어 있지만 야산 곳곳에서 불법 채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버섯이에요? 모르겠어요. 뭐 아는지 모르고 딴 거예요. 아이 뭐 한 물어보려고 가져온 거예요. 아이. 버섯, 도토리 등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비법정 탐방로를 출입할 경우 자연에서는 물론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특별 단속팀을 편성해 새벽 등 취약 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가을철에는 여름보다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또 기온이 떨어져 배부름을 느끼는 포만 중추 자극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입맛은 돌고 배는 덜 불러 살이 찌기 쉬운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과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식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오는 역류성 식도염을 조심해야 합니다. 산 주머니가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위로 점점 밀려서 올라가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식도 쪽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스트레스와 과음 등의 영향으로 지난 2012년 229만 명에서 4년 만에 280만 명까지 늘어나는 등 환자 수도 증가세입니다. 특히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에는 음식을 먹을 때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명절 음식이 대부분 기름지고 한 끼 평균 열량만 2,000칼로리가 넘는 탓에 자칫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를 일으키는 각종 소화기 질병을 줄줄이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던가 아니면 소화성 궤양 이런 것들도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분명히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물을 많이 마시거나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고 위장 운동이 활발해지도록 식후에 가벼운 운동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잔디밭에 앉아서 가을을 즐기는 사람들. 따뜻한 햇볕을 맞으며 여유를 누리는 모습인데 자칫 가을철 감염병에 걸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 가을 감염병인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 유충에 의해 감염되는 질환으로 최대 20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발진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지난 5년간 쯔쯔가무시 감염자는 4만 1천여 명, 한 해 평균 8,300명이 이 병에 걸리고 이 중 12명은 사망에 이르는데 전체 감염자의 91%가 가을철인 10월과 11월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이맘때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들쥐의 소변에 있는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 감염되는 유행성 출혈열이나 렙토스피라증도 가을철 특히 잦아 야외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염병을 피하기 위해서는 산이나 풀밭에 가는 것을 피하고 잔디에 함부로 눕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는 장화와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귀가 후에는 샤워를 해 먼지 등을 털어내야 합니다. 국민안전처는 가을철 감염병의 경우 환절기 감기 몸살과 증상이 비슷하지만 방치했다가는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야외 활동 후 갑작스런 두통이나 오한이 느껴질 경우 꼭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기온과 일조량의 변화가 뚜렷해질 때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호르몬 변화는 기분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가을과 겨울, 계절성 우울증이 빈발하는 이유입니다. 햇빛의 양이 부족해져 발생하는 계절성 우울증은 일반 우울증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식욕과 잠이 늘어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평소 기분 변화가 심하거나 우울증을 겪은 적이 있는 사람, 여성의 경우 월경전 불쾌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계절성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 일반인 중 15% 정도가 가을과 겨울에 울적함을 경험하고 2에서 3%는 계절성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호르몬의 변화로 신체 리듬이 깨지는 게 촉발 원인인 만큼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해가 충분할 때와 마찬가지로 밝은 빛에 많이 노출되고 또 잠자는 시간도 가능하면 크게 변화하지 말고 규칙적인 시간에 잠이 들고 아침에도 같은 시간에 깨는 등의 규칙적인 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낮에 햇빛을 의식적으로 많이 쬐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가을철 개인의 노력만으로 우울감이 나아지지 않고 일상생활이 힘들다면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지난 9월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학회와 롯데홈쇼핑이 공동 주최한 제3회 중소 개별 PP 제작 지원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한국언론학회와 롯데홈쇼핑은 중소 개별 PP 육성을 통해 방송 제작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업계 최초로 중소 개별 PP 제작 지원 공모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육아방송은 육아지존이란 프로그램으로 본 공모전에 지원해 교양 우수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육아방송은 보다 좋은 방송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주에 사는 지구에게 아주 친한 별님이 있었어요. 별님은 지구를 만나러 왔어요. 지구야, 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난 지금 머리가 아파. 왜? 잠을 못 잤니? 아니야.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의 굴뚝연기, 황사 미세먼지를 너무 많이 마셨나 봐. 별님은 지구가 아파서 무척 걱정이 되었어요. 다음날 별님과 지구는 다시 만났어요. 지구야,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겼니? 배가 너무 아파. 왜? 뭘 잘못 먹었니? 난 요즘 사람들이 버린 병조각, 빵통, 비닐, 음식 찌꺼기들을 많이 먹어서 늘 배가 아파. 정말 큰일이구나. 며칠 후 별님은 재미있는 동화책을 가지고 또 지구를 찾아왔어요. 지구야, 지구야. 오늘은 재미있는 동화책을 가져왔어. 같이 보자. 고맙다. 하지만 난 지금 눈이 아파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저런, 사람들이 스프레이, 무스 등을 마구 써서 그렇구나. 별님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사람들은 너처럼 착한 지구를 왜 아프게 하는 걸까? 별님은 지구의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내 친구 지구가 아프대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 오늘 밤에 가만히 들어보세요. 어디선가 별님이 우리들
아이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부모의 역할, 자녀 이해 및 양육 방법 등 부모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문의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